On behalf of New Zealand, I want to apologise to Grace's family. Your daughter should have been safe here, and she wasn't, and I'm sorry for that. 누군가에게는 낯선 도시에서의 설렘으로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21번째 생일을 앞둔 기대감. 그레이스 멀레인에게도 그날은 그런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밤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혼자 떠난 여행이 만들어낸 비극도 누군가를 믿은 잘못에서 비롯된 교훈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잔인함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야기입니다. 그 끝이 너무 허무했고 그 시작은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에미 로즈 멀레인, 영국 에식스주의 윅퍼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따뜻하고 밝은 성격의 청년이었습니다. 링컨 대학교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전공했고 졸업 후 세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남미에서 6주를 보내며 SNS에 일상을 기록했고 그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 북섬을 여행하다 11월 30일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생일 하루 전날인 12월 첫째 날,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틴더를 켰고 술자리를 함께할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6살의 제시 셰인 캠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클랜드 중심가의 시티라이프 호텔에 머물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햄버거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멕시코 바에서 술을 마셨으며 저녁 9시 50분에는 키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호텔로 향했고 오후 9시 41분 시티라이프 호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레이스의 마지막 생존 장면이었습니다. 12월 2일은 그녀의 22번째 생일이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족은 결국 12월 5일 뉴질랜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12월 8일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 캠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12월 9일 오후 4시경 그녀의 시신은 오클랜드 중심에서 약 19km 떨어진 와이타켈의 산맥 근처 외진 도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여행용 가방 안에 숨겨진 채였습니다. 캠스는 웰링턴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족과는 오랜 시간 소원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소프트볼 유망주였으며 바텐더와 건설 노동자로 일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음주운전과 음주 관련 경범죄 정도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가 살해된 다음 날 아침 쇼핑몰에서 큰 여행 가방과 청소용품, 카페트 청소기를 구입했고 또 다른 틴더 데이트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경찰이 시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거친 성관계 중 실수로 여성을 죽인 사람이 있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수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불안함을 느끼고 자리를 떴으며 이후 제시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가방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삽을 구매하고 렌터카를 세차하며 여러 물건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에 몰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합의된 성관계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CCTV, 핸드폰 속 시신 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정리된 청소 흔적은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촬영한 7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까지 뉴질랜드 법원은 캠슨의 이름을 비공개로 유지했지만 해외 언론들이 이를 어기고 보도에 나섰고 결국 2020년 12월 22일 뉴질랜드 대법원은 그의 이름 공개를 허가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과 11월 또 다른 두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캠슨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약 3주 후인 11월 22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그레이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하고 관련 검색과 포르노를 시청했으며 이후 거짓말의 미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2월 그는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중 일부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그레이스의 부모 데이비드와 질리언은 조용히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아버지 데이비드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레이스 멀레인의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여성의 안전, 데이트 앱의 위험성, 여행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그녀가 위험한 선택을 한 것도 무모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행 중이었고 생일을 하루 앞두고 누군가와 술을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하루였기에 그 하루가 삶의 끝이 되었다는 사실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